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민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낮 기온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주 중반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 다시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접이식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너울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선선한 날이 지속되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생길 수 있어 가방에 접이식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 경북도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소상공인 이자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여파로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시급하지도 않은 테니스장은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은 지난 2월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웃 영덕 군민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많이 기다리죠. 전부 다 기다립니다. 원래 1월 달 준다 그랬는데 한 달 늦다 보니까 2월 달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양으로 이사 오세요. 이에 자극받은 청송군도 추가 공모를 신청해 이달 초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덕군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0%, 나머지 60% 중 30%를 도비로 지원하는데도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군비가 한 2년에 걸쳐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가지고 군비 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 예산도 영덕군은 지난해 고작 2억 원에서 올해는 이마저도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농협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이미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상반기에 신청 접수가 다 마감이 됐고 대출 금액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신청자들은 농협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돈은 이자가 이제 4%, 4점 몇 프로인데 다른 시군 같으면 농협에서 이야기를 2% 되는데 반반 되는데 영덕군에는 없기 때문에 4%를 다 내야 된다 이자를. 예산이 없다던 영덕군. 그런데 멀쩡한 테니스장을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도록 지붕 덮개를 씌우는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억 원. 공무원 사이에선 선심성 예산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산불로 황폐화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돈을 풀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은 유지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에서도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는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경기에선 패했지만 오랜만에 도심에서 열린 거리 응원에 시민들은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못 한쪽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길거리 응원 나갔는데 장소가 없어갖고 둘이서 휴대폰으로 응원했거든요. 좋은 기회가 돼서 나왔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가족, 연인, 친구끼리 3-3-5 자리를 잡고 응원을 펼칩니다. 대한민국
전반까지 우리 대표팀이 공격 주도권을 잡고 0대 0으로 대등하게 맞서자 응원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너무 재밌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이길 것 같네요. 화이팅! 후반 5분 실수로 선제골을 내주며 팽팽하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목청 높여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교체돼 들어온 조규성의 헤더가 상대 키퍼에 막힐 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홍명보의 교체 전술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죠. 가자! 화이팅! 아쉽게 패했지만 모처럼 마련된 거리 응원에 달구벌은 월드컵 응원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담의 외교적 성과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거닐었던 하회마을부터 회담 전날 대통령이 찾았던 찜닭 골목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불꽃비가 강물 위로 쏟아집니다. 지난달 19일 한일 정상이 나란히 앉아 감상하며 탄성을 자아냈던 안동 하회마을의 선유 줄불놀이입니다. 세계 이목이 쏠렸던 정상회담이 치러진 지 한 달. 안동은 정상회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안은 두 정상이 걸었던 동선을 그대로 따라 걸어보려는 방문객들로 활기를 띱니다. 낙동강을 딱 둘러싸고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 참 멋지네요. 일본 그 총리랑 여기서도 회담도 하고 그랬다고 하길래 여기가 참 좋겠다 싶어서 하회마을 선택해서 한번 왔습니다. 실제로 회담이 열린 5월 4주차 하회마을 관람객 수는 18,800여 명으로 직전 주보다 무려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안동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9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월 대비 31%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유럽 쪽에서 많이 관광을 오셨는데 요즘 보면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줄불놀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하면 바로 매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정상이 만찬을 함께했던 하회마을 인근 한옥 숙소에는 고즈넉한 정치를 직접 체험하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손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 분들 수요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특수는 도심 전통시장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전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던 안동 구시장 찜닭골목은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고객들이 오시면은 대통령 어디 갔다 오셨나, 뭐 어디 여기 오셨다 하는 이분도 계시고 일본에서도 자기네들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저희 이제 찜닭골목 관광 오신 분도 꽤 많이 늘었어요. 안동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높아진 관심을 일회성 특수에 그치지 않도록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정상이 걸었던 코스를 일본인 맞춤 상품으로 만들고 또 총리가 감탄한 화해선율 줄불놀이와 같은 야간 볼거리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외교 행사를 발판 삼아 안동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범죄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에 사는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4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딴 사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또 이런 협박도 했었고. 경찰 신고 뒤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가 오거나 밖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은 접근 금지 조치에 이어 전자 발찌까지 부착했습니다.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나 앱으로 알림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씩
가해자가 인근에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알림으로 울리면서 1km 이내에 있습니다. 2km 이내에 있습니다. 그 경찰관님들 말씀으로는 60회에서 100회까지 울린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아찔하죠. 왜냐하면은 계속 저 근처에 온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하고. 경찰은 가해자가 배달 일을 하며 피해자 주거지와 일터 인근을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생업 과정에서 발생한 접근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반복되는 접근 알림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배달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들곤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스토킹 처벌법상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도 높은 잠정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해 엿새간 유치되기도 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 1, 2, 3, 4호 처분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안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건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죽음을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가해자는 좀 사회에서 분리되고 구속돼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덕 핵시설 저재 30km 연대는 지난 19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영덕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의 평가 기준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만 강조한 채 방사능과 지진 위험성은 배제한 편파적 정보만 제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수 여론을 전체의 뜻으로 포장한 졸속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KTX 경주 역세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 904호선 광명에서 화천 구간 도로 확장 공사가 오는 30일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명동 광명 3거리에서 KTX 경주 역세권을 잇는 총 연장 1.6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광명 화천도로는 광명 3거리에서 KTX 경주 역세권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입니다. 어제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낮 기온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주 중반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 다시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접이식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너울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칠곡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칠곡 모두 24도 전망되며 6월치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영주는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4도, 영주는 23도 전망되며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시작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8도, 영덕은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과 영덕 모두 23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선선한 날이 지속되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생길 수 있어 가방에 접이식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